오늘 이제 뭐냐면 신라 마지막 신라 하대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무슨 나라가 건국되겠어요? 바톤 터치 받아야지 이제 고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치사는 이제 이걸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세 개 남겠죠. 그것도 되게 간단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좀 짧다는 거야. 자, 제일 먼저 통일신라 하대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대환장 파티가 핵심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대환장 파티란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로열 럼블이 시작됩니다. 로열 럼블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WWE라고 하는 그 미국 레슬링이 있어요. 프로레슬링. 그 프로레슬링에 그 이벤트성 그 매치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로열 럼블이라는 매칭이 있습니다. 아세요? 로열 럼블? 별건 아니고 예, 링이 한정되어 있잖아. 근데 시간마다 뭐 한 2분, 3분 요 시간마다 그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프로레슬링 등장 인물들이 있잖아. 3분마다 2분마다 차례차례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링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링 안에 한 30명 들어가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못 하잖아, 거기. 그래서 그 바깥으로 그냥 떨어내면 돼. 룰이 그냥 들어온 친구를 바깥으로 뒤집어 갖고 링 바깥으로 떨어뜨리면 이기는 게임. 던져요. 이렇게 집어가고 이렇게 던져요. 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각자 다 그 시그널이 있잖아. 막 예!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노래 나와 뭐 빰빠밤빰 이러면서 막 술로 막 뛰어옵니다. 그 링에 들어가가지고 우와!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간 얼마 안 돼가지고 누가 온다는 거야. 다른 캐릭터가 막 예! 뭐 이러면서 또 뛰어와. 그래갖고 링에서 막 두 명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애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 되면은 또 막 예! 막 이러면서 또 뛰어와. 그럼 이제 링에 3명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몇 명이야? 4명, 5명 이러는데 한 명이 마지막까지 다 떨어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WWE의 그 이제 로열 럼블이라고 하는 그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가. 그 여기 보시면은 뭐가 되게 많잖아. 사람 이름이. 이게 다 레슬링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어렵지, 내용 이해하기가. 그래서 순서대로 흐름성 있게 여러분들이 가셔야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라 하대가 어떻게 시작돼요? 해공왕이 피살 이후 약 150여 년간 많은 왕들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무려 몇 명? 20명이나 교체가 돼요. 그러면 150여 년간 20명이라고 그러면 150 나누기 20 해봐. 7.5. 그러니까 왕 한 명당 평균 7년 다스린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교체되던 시기인 거지. 그러면 이게 딱 7년씩 나눠서 무슨 대통령도 아닌데 너 7년, 나 7년, 너 7년 이렇게 했겠니? 그냥 어떤 놈이 내가 이제 왕이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푹! 아! 방심했구만. 이제 내가 왕! 푹! 푹!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구가 잦으면은, 그죠? 윤성아, 그런 경험 있잖아.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와요? 똥 나와. 저 안 해, 저거. 윤성이는 경험이 없어. 도현이는 경험이 있어. 옛날에 그런 경험 있지 않아? 히히, 나는 방구쟁이다. 뿡뿡뿡뿡뿡뿡 이러다가 뿌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윤성아, 왜 너 혼자 깨끗한 척해? 옛날에 그 장난으로 막 방구 뿡뿡뿡뿡 이러다가 힘 잘못 줘가지고 뿌직하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 도현아 그런 경험 있지? 나도 없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대공해난, 96, 각간해난, 김지정해난, 김양상해난, 김원창해난, 장보고해난 엄청 많은데 실제로 해공왕이 죽은 건 언제 죽었느냐? 김지정해난 때 죽은 거예요.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이때 죽은 거야. 그러면 앞에 있었던 해공왕 시기 때 있었던 대공해난, 96, 각간해난은 아까 예를 들자면 방구인 거지. 근데 이때 김지정 때 뿌직한 거야. 이해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뿌직한 거야. 그러면서 신라 하대로 돌입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공해난이 신라 하대가 아니라고. 알겠어? 언제가 그러면은 신라 하대야? 해공왕이 죽어야 신라 하대가 시작되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그 이전에 방구가 잦았다 이 말이지.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해공왕 4년에 일길찬, 이거는 이제 그 직책인 거고, 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를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면 왜 반란을 일으키냐? 해공왕이 당시 나이가 되게 어렸거든.
초등학생쯤 됐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나이 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초등학생밖에 안 해도 돼. 내가 저놈 제끼면은 왕 되는 거 아닌겨?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가 이제 혼란의 시작이죠. 767년입니다. 그런데 대공이 난을 일으킨 이후에 아니 뭐 대공이 난을 일으켜? 야 씨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예를 들어서 막 도현이가 막 시험에서 막 100점 받았어. 그러면 이제 정원이가 뭐야 도현이가 100점 받았어?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뭔 말 알겠지?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96가까네 난. 나름 힘 좀 꽤나 쓴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가지고 와 하면서 왕위 쟁탈전 로열 럼블을 했던 시기가 뭐냐면은 96가까네는 아니라고요. 이게 768년.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로 뿌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김지정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있단 말이에요. 해공왕 16년에 귀족이었던 김지정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 반란을 진압 못해가지고 해공왕이 덜덜덜덜 떨었었는데 이때 이걸 누가 진압을 해주냐면은 중요해. 김양상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귀족인데 이 사람이 진압을 해주거든요. 폐하 김지정의 난을 내가 진압했사옵니다. 그러니까 역시 경밖에 없어. 너무나도 고맙소. 이랬는데 반란을 진압해주고 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김양상에 의해 가지고 누가 살해당한다? 해공왕이 살해당해요. 그러면 36대 해공왕을 죽였으니까 이 김양상 씨가 몇 대 임금인 거야? 37대 임금인 거죠. 그래서 이 37대 임금 이름이 누구냐면은 중요해. 선덕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덕 여왕이 아니에요. 선덕여왕 그 앞에 있었던 여왕 얘기하는 거고 성골. 얘는 선덕왕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이 김양상 씨가 해공왕을 살해하고 선덕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선덕왕이 얼마 안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죽어요. 근데 이 선덕왕이 왕이 될 때 옆에서 도와준 왼쪽 팔, 오른쪽 팔이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은 중요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흐름만 일단 쫓아와. 바로 김경신 씨하고 그 다음에 김주원 씨예요. 근데 이 김경신 씨하고 김주원 씨가 각각 왼팔 오른팔인데 그래도 약간 오른팔격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김주원 씨야. 근데 선덕왕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지금 이거 누가 왕이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김주원이가 그래도 내가 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불싸 그날 선덕왕이 죽은 날 갑자기 하늘의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날. 그래서 알천이라고 하는 냇가가 있는데 경주에 그 냇가가 불어가지고 못 건너는 거야. 김주원 씨가. 그래서 지금 왕이 죽었다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이랬는데 그래 빨리 가자 이랬는데 막 물이 그래서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궁궐에는 다 모였지. 경쟁자였던 김경신 씨도 이때 궁궐에 왔거든요. 그래서 야 주원이 안 오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디? 그러면 이거는 왕이 될 생각이 없다. 야 그냥 우리끼리 하자. 만세 만세 만만세 이래가지고 김경신 씨가 졸지 왕이 돼버려. 그래서 나중에 도착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왕위 계승이 끝나 있는 거야. 머리 왕관 딱 쓰고 왔어 주원아 이러고 있는 거야. 뭐야 너 왕관 썼네 이렇게. 네가 안 하고 그냥 썼어. 근데 너 나한테 너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나 이제 왕인데? 폐하라고 빨리 불러봐 이렇게. 김주원이가 폐하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37대가 선덕왕이고 38대가 누군 거예요? 김경진 씨. 이름 뭐예요? 원성왕입니다. 얼마나 김주원 씨의 원성이 자자했겠어. 그래서 원성왕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다. 원성왕.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김주원 씨의 아들이 있어. 이름이 김헌창이야. 창인데 이 새창이 아니고 헌창이야. 헤헤. 조롱하지 마. 자, 그래서 김헌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 아빠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아버지께서 이 피만 알았어도 내가 왕인데. 맞잖아. 김주원 씨가 왕이 됐으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왕 되는 거잖아. 왕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김경신 씨가 우리 아빠의 왕위도 빼앗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내 왕위도 빼앗은 거지. 그래서 막 이러고 있다가 에이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난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김헌창의 난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 되지 못한 아버지 김주원에 대한 복수를 갚기 위해서 공주에서 이때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를 웅주라고 불렀는데 공주가 옛날 백제 수도 뭐였어요?
웅진이었잖아. 웅주. 그대로 나온 거지 뭐. 그래서 웅주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 아빠 왕이 돌려내! 이야! 이러면서 난을 일으킨 게 뭐냐면 바로 김원창의 난이다. 자, 그런데 대공의 난, 96 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김양상의 난, 김원창의 난을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계속 왕위 다툼이 심해지고 중앙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신라의 국력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약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 난들 때문에 신라가 중앙에서 혼란하니까 중앙이 지금 제대로 뭐 이게 정치가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어디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릴까요? 지방. 그렇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지방에서 중앙이 혼란하네? 그럼 지방에서 한번 힘을 키워볼까? 하는 허파가 디비진 놈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중앙이 혼란한 것 때문에 지방은 어떻게 한다? 더욱더 혼란의 도가니로 넘어가게 된다. 쌤, 밑에 장보고의 난 안 합니까? 지금 안 합니다. 아, 왜? 왜 이렇게 좋아해? 뒤에서 할 거야, 이 조삼모사야. 예? 지금은 안 한다고, 이 원숭아.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신라 하대는 진골귀족들의 왕위 다툼으로 인해서 매우 뭐했다? 엄청 혼란한 시기다.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반기가 뭐예요? 대공의 난. 야, 대공이 난을 일으켰어? 야, 그럼 나도 가야지. 도현이가 뭐 만점 받았는데 내가 왜 못 받아? 이러면서 막, 그죠? 그래서 96 각간의 난들이 일어났었고, 그죠? 그게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김지정의 난으로부터 해공왕이 거의 이제 그 왕위를 빼앗기는데,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양상이에요. 이 사람이 해공왕을 배신하고 해공왕을 패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김양상 씨가 몇 대 임금이라는 거야? 37대 임금 선덕왕이라고. 선덕왕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어가지고 왕위 다툼이 또 일어나는데 두 사람이 나오죠. 김주원, 김경신. 그죠? 그래서 원래는 김주원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김주원이 왕이 못 됐어. 그래서 김경신이 왕이 돼. 38대 김원성하는 뭐야? 원성왕. 이름은 김경신. 그죠? 그래갖고 김주원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김원창 씨가 우리 아빠 왕이 돌렸네! 이러면서 난을 일으킨다. 웅주 지역에서. 그거를 김원창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진압되었다. 그래서 신라 하대가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앙이 혼란한 상황에서 어디에서 이제 독버섯처럼 냥 하고 새로운 권력이 자라요? 지방에서. 그러면 중앙에서 무슨 혼란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말해야 돼. 자, 키워드만. 대공의 난, 96 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김양상의 난, 김헌창의 난. 요렇게 5개.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만약에 시험에 등장하면 여러분들 신라 하대구나. 어디 갔노 신라 하대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요게 오늘 1단계예요. 자, 몇 단계까지 있다? 3단계까지 있어. 어떻게 알았어? 아유, 저 원숭이 저거. 예. 장보고의 난은 나중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지방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농민반란이 발생하는데 원래 세트죠. 중앙이 혼란하면 농민반란 터지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이 농민반란이 심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진성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시기예요. 신라 여왕이 3명 있거든요. 네. 선덕여왕, 진덕여왕, 그다음 진성여왕. 그래서 진성여왕 시기는 그냥 신라가 완전 이제 개차반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때 시기 때 아무래도 백성들이 어려운데 세금을 엄청나게 독촉하니까 이때 사료에 역사책에 뭐라 적혀 있냐면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벌떼처럼. 벌떼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 겁나 많잖아. 윙처럼 지방에 도적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유명한 도적이 뭐냐? 자, 2개 외워야 돼요.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 우리나라 역사 기록으로는 최초의 농민반란입니다. 역사 기록으로서는 최초의 농민반란. 중국의 최초의 농민반란 이름은? 아닌데, 진나라 때 있었는데. 진승과 오강의 난. 오, 이걸 기억하네.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 진승과 오강의 난이 최초의 농민반란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기록으로서는 첫 번째 난입니다. 애노라고 하는 거에 노자를 보면은 이 사람 신분이 뭔지 알겠죠? 노비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고적의 난이라고 하는 난도 발생을 하는데 가끔씩 나와요, 시험에. 왜 적고적이냐? 무슨 색깔의 바지를 입었다는 거야? 빨간 바지를 입고 어떻게 하냐면 이야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을 모두 다 빨간색으로 했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색깔로 자기 구분하잖아. 노란 수건을 매면 황건적,
빨간 수건을 매면 홍건적. 근데 여기는 적고적이라는 거. 적고적. 예, 적고적.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적고적이 난이 발생했고 원종과 애노에난하고 적고에난은 이 신라 하대 때 진성여왕시기 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 원주,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 양길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죽산 지역에서 기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돼. 기원은 하지 마. 양길은 알아야 돼. 원주 이런 거 안 알아도 돼. 그래서 원종과 애노에난, 적고적에난, 양길, 여기 이제 도적 두목, 요거를 여러분들 조금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신라 말에 이제 고려를 여는 새로운 세력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막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고려를 여는 새로운 세력은 크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 때에는 새로운 띵킹,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사상. 그래서 새로운 사상이 두 개, 새로운 세력이 두 개, 합이 몇 개? 네 개. 그럼 새로운 세력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가 호족. 이거 언제 들어봤는데? 중국사에서 우리 들어봤었어.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호족이 뭔지 모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방 곳곳에 있는, 흔히 얘기하죠,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호족이라고 합니다. 정원이 아버지가 우리 지역에서 힘 좀 깨나 쓰는 사람이에요. 힘 좀 깨나 쓰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 무력이 있어야 돼. 무력. 근데 그 무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원인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정원이 아버지가, 야, 오늘 우리 여기 단합대회 한번 하자. 우후! 정원이 아빠 막 이러겠죠? 거기 막 도현이 아빠도 막 이러고 있고 은성이 아빠도 막 이러고 있고, 그죠?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그냥 예를 든 거야. 그래서 정원이 아빠가 이제 어떻게 해요? 딱 한우집 같은 거 빌려가지고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고, 그죠? 양 사이드에 이제 따까리들 다 앉아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들게 한잔하지.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죠? 이제 막 도현이 아빠하고 막 영광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갑자기 막 고기 먹다가 늘 얘기하잖아. 정원이 아빠가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막 밥 먹는데 방구 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권력관계가 아니면 뭐해? 진짜! 또 똥 먹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막 뭐라 하잖아. 밥 먹을 때 방구 끼면. 근데 이 권력관계가 있잖아. 잘 나간단 말이야, 정원이 아빠가. 그 도현이 아빠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베브리즈 라벤더 향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원이 아빠 방귀가 라벤더 향이라고. 왜 라벤더 향이죠? 정원이 아빠의 권력이 세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속칭 얘기하는 따까리가 되겠죠. 거기에 있는 이제 뭐 정원이 아빠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이제 딱 도열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딱 지나가면 안녕하십니까 형님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예. 주변에 뭐 있어요? 김해, 통영, 부산, 남해, 마산 또 있잖아. 거기에도 그럼 뭐가 있다? 호족. 그 지역에 유지,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이 혼란하고 로열럼블 하고 있으니까 하하 이거 중앙이 아주 혼란하구만. 그러면 내가 지방에서 힘을 키워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을 호족, 지방 세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지방에서 하나는 군사력, 또 하나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당시에 신라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성주, 그 다음에 제너럴, 장군이라고 불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원이 아버지한테 여기 딱 도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라 불러? 장군님 아니면은 성주님 이렇게 불렀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왕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 호족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건. 고려를 세우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왕건도 호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항상 리더가 있으면 그 옆에 리더를 도와주는 똑똑이들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모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 똑똑이들이 누구냐?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이거 앞에서 하지 않았나? 자, 육두품은 누구에게 협력하던 사람이에요? 신문왕한테 협력하던 사람들이었었잖아. 그죠? 맞잖아. 육두품 세력을 키우면서 어디를 견제했었어? 진골 귀족들을 견제했었잖아. 이때 기관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기관. 이 기관의 힘을 굉장히 강화시켜 주잖아. 집사부. 어디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베큐에 다 돼 있네, 공부가. 그죠?
그러니까 이때 육두품들이 왕권에게 중대시기 때는 협력을 했었는데 아니 왜 하대시기에 들어오면서 신라를 멀리하고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호족들한테 협력을 하느냐. 중대시대 때 내가 진짜로 열심히 해봤는데 뭐에 가로막혀서? 신분에 그렇지. 그 신분제의 이름. 골품제. 골품제는 육두품이면은 1부터 17관등 중에서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에? 1부터 17까지 했을 때 육두품은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예, 6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 나머지 1관등과 5관등은 누구 독차지예요? 진골 귀족의 독차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도현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99.9로 전교 1등의 성적을 받았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근데 은성이가 78점을 받았어.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도현이 이번에 99점 받았구나. 우리 은성이는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78점을 받았네. 자, 우리 반 1등 은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도현 입장에서 아니 내가 99점이다. 왜 저 원숭이가 1등입니까? 너는 더러운 육두품 자식이잖아. 신골로 태어나든가 응? 네 부모를 원망해! 뭐 엉이야. 실제로 그랬다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최고 지위까지 올라갈 수 없다? 마음속에 이제 뭘로 남아요? 상처와 앙금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이런 나라 확 뒤엎어버리겠어. 그래서 자기 머리는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협력한다는 거야? 호족한테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족들은 어떻게 한다? 아, 소식 많이 들었어. 그렇게 다 자네가 똑똑하다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건국할 수 있는 힘을 빌려주시오.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돼요. 나중에 고려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만약에 왕건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귀족되고 출세하는 거지.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때 진골 귀족에 대한 불만과 골품제에 대한 한계 때문에 많은 육품들이 다 호족들한테 넘어가요. 머리를 제공하는 거죠, 브레인을.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은 최승우, 최언위, 그 다음에 최치원. 공통점이 있죠? 다 최씨란 말이야. 요 육두품 다 육두품이야,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나중에는 호족들한테 협력하고 여기 있는 최승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후백제를 건국하는 호족 견훤이라는 사람의 책사로 들어가고요. 브레인으로 들어가고 최언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누구의 책사로 들어가느냐? 왕건의 책사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최치원은 이 한많은 세상 나는 신선처럼 살란다 이러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 최승우, 최언위, 최치원은 이거를 신라 삼최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지 또 우리 은성이는 히히 저거 다 외웁니까? 안 외워도 돼요. 대신에 나중에 누구는 자세하게 할 거냐? 최치원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예, 최치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X를 외치니. 예, 그래서 내비도 안 외울 거면 그냥 나중에 뭐에 호족들에게 협력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세력 몇 개? 2개. 자, 그럼 이제 뭐 남았느냐? 선종하고 홍수지리서. 자, 선종은 내가 그냥 여기서 설명할게요. 선종은 뭐냐면은 불교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의 어떤 종류라고 보면 되는데 원래 크게 불교는 몇 개로 나눠져 있냐면 내가 좀 더 나중에 뒤가 자세하게 할게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당시 신라 불교가 교종과 뭘로 나눠져 있냐면 선종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교종은 뭐고 선종은 뭐냐? 불교의 종류인데 불교의 최종 목표가 뭐죠? 네, 부처님처럼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뭐냐면은 불교의 목표예요. 해탈이 뭔데요? 나도 모르지. 내가 해탈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인간이 아닌 경지에서 어떻게 한다?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 그걸 이제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탈을 이룰 수 있을까?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자, 일단 해탈을 이룬 사람이 누구죠? 예, 석가모니, 부처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있지. 부처님이 하셨던 대로 따라가면은 언젠가 해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잖아. 자, 그런데 그럼 부처님이 행동하신 거라든지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서 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불경,
불경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많아요, 여러분들. 불경 중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반야심경. 뭐 어디 가면 맨날 절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 막 목탁 또로롱 또롱 똥똥똥똥똥똥똥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재보 달달달달. 그리고 쭉 가요. 그죠? 그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근데 종류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열심히 읽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읽어야지. 읽으려면은 글자를 알아야지. 그럼 그 글자는 뭔데? 한글이니? 우리 아직 갓세종이 나오기 한참 전이거든? 다 한자야. 그러면 이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일부 한자를 배운 지식인층이지. 그러면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평민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 글을 모르니까, 까막눈이니까. 근데 신라 말기 때 뭐가 들어오냐면은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종은 완전 획기적인 거야.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책 안 읽어도 돼. 경전 안 읽어도 된다고. 귀로 들어. 부처님이 하신 말씀 말로 할 수 있잖아.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라는 거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사고하는 거야. 생각.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사고하고 있으면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원아 어디 가자 뭐 급식 가자 아니면 좀 떡볶이 먹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비켜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부좌를 틀어요. 양반다리. 그리고 우리가 눈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현혹되잖아요. 내가 수련을 하고 싶은데 예쁜 여자가 왔다 갔다 해. 막 그냥 제로투 쳐 막 이렇게. 그러면 수련이 돼요? 아니요. 자연이 안 되잖아. 맞잖아. 그러면 수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눈을 딱 감고, 그죠? 자세를 잡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가 오죠? 당연하지. 잠이 오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선종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달마대사라고 있어요. 달마도의 달마대사입니다. 예, 그 사람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를 수련법을 처음 만들었거든? 근데 그 달마대사조차 수련을 하다가 보니까 졸리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우 이놈의 씨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는 나의 눈꺼풀이다. 계속 감피니까 졸리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위로 눈꺼풀을 잘라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달마도라는 그림을 보면은 눈이 부리부리하잖아. 그게 눈이 원래 커서 그런 게 아니고 눈꺼풀을 잘랐다고. 네. 그러니까 눈이 보여 이제. 잠 안 오네 이러면서. 예. 안구 건조증 걸리겠다. 그러니까 듣고 사고하고 와우 이거 하면 돼. 그걸 안 읽어도 돼. 그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일반 평민들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 있던 이 교종은 어떤 계층 중심으로? 귀족 중심으로. 여기 있는 선종은 평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불교의 교리를 누가 받아들이느냐? 호족한테 이 사람들이 이제 협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족들이 야, 그 정도 방법이면 충분히 해탈할 수 있어? 예, 그 정도 방법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돈이 많잖아. 지방에다가 너희 선종, 불교 뭘 만들어줄게? 절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종의 바람을 타면서 지방에도 이제 뭐가 만들어져? 곳곳에 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종은 귀족을 이제 막 밀고 선종은 이제 뭘 밀어요? 호족과 일반 평민 세력을 민다는 거예요. 그럼 구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 교종은 귀족, 선종은 평민, 호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제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이제 이 지원하는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무슨 설? 풍수지리설. 자,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의 모양이나 강의 모양, 산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자연의 모양이 우리 인생에 럭키와 언럭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산이 엄청 좋은 데가 있어. 그 밑에 강이 쫙 그림같이 흘러. 산 바로 밑에 강이 있는 그 바로 앞쪽에 어떻게 하냐면 집을 딱 지으면 산의 전기가 우리 집 쪽으로 쫙 모여들고
강의 어떠한 기운이 우리 집 쪽으로 쫙 모여들면서 우리 집의 재수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로또를 샀는데 1등에 5번 당첨되고, 그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다 대통령 되고. 그런 거예요. 말이 돼요? 아니, 근데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무덤자리.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자리를 풍수지리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돈 몇 천만 원씩 주고, 어디에 몇 자리 쓰면 될까요? 그러면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 써요. 그러면 진짜로 몇 년 지나서 우리 집안 전체가 운이 좋아진다니까? 그럼 우리 할아버지 빨리 빨리 옮겨야 되겠다. 맘대로 하세요. 근데 그거 하는데 돈이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신라 말에 도선이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 가지고 이때 도입이 됐었는데, 땅의 모양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흉화복, 그러니까 아주 운 좋고 운 나쁘고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쌤, 알겠는데 이게 왜 신라를 망하게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왜 이게 호족한테 도움이 됩니까? 호족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풍수지리설적으로 완벽한 땅이다. 이때 광범위하게 퍼졌던 설이 무슨 설이었냐면 송악길지설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지가 뭐냐? 운 좋은 땅. 럭키 플레이스 라는 뜻이거든요. 저 영어 잘하죠? 그러면 송악은 뭐냐? 송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명상 개성이에요. 개성. 개성만두 할 때 개성. 개성이 어딘데? 고려수도. 북한의 수도 아니야.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잖아. 평양 밑에 개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북한의 제2대 도시예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야. 예. 그 개성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 이름이 송악이란 말이야. 근데 그 송악이 아주 뭐하다? 좋은 곳이다. 거기 왕 태어날 거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그 송악에서 누가 나왔느냐? 왕건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믿어지시죠? 뭔가 맞는 말 같죠? 하지만 이거는요,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거지. 왕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송악길지설이 유행했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송악길지설이 유행하고 난 다음에 왕건이 왕이 되었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쪽이 맞는 말일까요? 전자가 더. 전자가 더 맞는 말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왕건이 왕 되고 난 다음에 옛날부터 이 송악은 길지였어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뭐 한다는 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 송악길지설이 이제 대두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보사탑설이라고 하는 것도 대두가 됐었는데, 나중에 훗날 비보사탑설은 뭐냐? 우리나라 지역에 기운이 팍 올라오고 있는 지역 있죠.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영험한 뭐를 세우면? 탑을 세우면은 운이 막 좋아진다는 거야. 나라 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몸 아플 때 거기 가가지고 우리 그래서 한의원 가면 뭐 맞아요? 침 맞잖아. 그러면 중요한 자리마다 우리가 침을 꽂잖아. 그러면 양 하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지역에 아주 중요한 지역에다가 탑을 거기다가 빡 침 꽂듯이 꽂으면은 우리나라 운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엄청 좋아진다는 거야. You know? 네. 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요 비보사탑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무슨 지리설? 풍수지리설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세력, 또 하나는 사상. 세력은 뭐 있어요? 호족과 육두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사상은 선종과 풍수지리설. 네. 원래 뒤에 견훤하고 저 궁예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영 그래. 그래서 내일 할게, 내일. 자.